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민주당 시절 때부터 보면 권영길 대표, 네.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분을 건너뛰어서 노회찬 대표, 이정미 대표, 심상정 대표 이라고 우리 김종철 네, 보는 것 같은데 이 연속성이면서 좀 변화. 어쨌든 그때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? 아마 제 알기로는 민주당 처음부터 활동을 했지 않나 싶은데. 99년에 권영길 대표 비서부터 시작했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거의 초창기라 볼 수 있잖아요. 예, 초기. 예, 초기 그러면서 뭐 대선, 총선, 뭐 선거나 선거 다 겪었겠네요. 그렇죠. 본인도 출마도 하고. 예. 그죠? 그러면서 정의당의 어떤 대혁신, 대변화를 갖다가 지금 주창하면서 이번에 대표가 됐잖아요. 네. 일단 그거 한 말씀 하시고. 예. 아, 사실은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되죠.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하여튼 뭐 정의당만 보더라도 예. 그 뭐 노회찬 대표, 그다음에 천호선, 그리고 심상정, 뭐 이정미.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야,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되니까 물론 뭐 민주노동당 때 뭐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예.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져 있다가 예. 다시 등장해서 하는 거라 잘하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. 당선된 날도 한 30초 정도 그냥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30초 지나니까 이거 어떡하지?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 어깨가 무겁습니다. 원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그 민주당과 또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좀 함께 해온 역사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야권 연대하고 단일화도 많이 하고.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예. 여하튼 그 상황에서 뭐 문재인 정부도 많이 왼쪽으로 온 건 사실이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 차별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거. 예. 어찌 보면 저희가 더 과감하게 못했던 게 하나 측면이 있고 예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뭔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좀 뭐 금기를 깨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. 즉 아주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데 얘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감하게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과감한 변화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연금 통합이라든가 연금 통합.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을 뭐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과감한 증세는 당연히 필요한데 서민층도 참여하는 증세를 해야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. 근데 서민층에게 증세를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못한 거죠. 그런 건 좀 금기 시대에 온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힘들다. 좀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.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부유층의 초고소득자 1%가 내는 그 소득세 비중이 전체 소득세의 40%나 되고 그 다음에 10%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78%더라고요.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초고소득층만 또 올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사회연대적 의미가 좀 잘 못 간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 복지재원 규모도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도 1, 2만 원이라도 다달이 좀 내야 굉장히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? 그래, 그렇게 해야 우리도 유럽처럼 부유층도 더 많이 내자.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하튼 좀 금기를 깨는 얘기들을 그 포함해서 과감한 뭐 기본자산제 같은 얘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전임 심상정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뭐 민주당 편이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 이런 과감한 얘기가 좀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 그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별화가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좀 저는 젊으니까 더 세게 얘기한다 이런 측면이죠. 문재인 정부도 그 대통령 행정부는 장악하고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한테 손을 꽤 많이 내밀었고요. 그렇죠. 뭐 인사청문회나 뭐 이런 거 때 굉장히 많이 내밀었고 물론 그때 우리가 데스노트를 해가지고 차별화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차별화하기가 어려웠던 마지막의 문제는 그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. 검찰개혁은
우리 당도 노회찬 대표가 첫 번째 공약이 뭐 공수처 이 법안을 내놓았을 정도로 또 검찰에 많이 당하셨으니까. 엑스파일. 예, 엑스파일 그런 때부터.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선거법, 연동형 선거법이라고 하는 중대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걸 대미를 장식하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차별화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차별화를 못 시킨 거는 사실인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. 뭐 이런 좀 고민이 있고, 다만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과반수니까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매달릴 이유도 없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더 과감하게 나가는 게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기초자산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심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의당이 국민적 아젠다를 이렇게 제시한 기억이 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. 네, 그거를. 네, 그래서 아마 과감한 이렇게 네. 그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그 민주당이 야당 10년 생활을 하면서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, 우리는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민주당이 야당 10년 동안 이제 다시 집권을 해야 되니까 진보 시민사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왼쪽 온 것도 사실이에요.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탈원전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. 막 탈원전 얘기도 안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뭐 세금 올린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,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라든가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면 뭐 과감한 증세해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, 지금은 안 하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집권하고 나니까 아주 흐지부지. 그러니까 뭐 법인세도 올린다고 해놓고 아주 조금, 그러니까 최고 대기업 뭐 한 3천억 이상 대기업 몇 개 한 3% 올리는 거, 그 다음에 소득세 문제는 뭐 잘 손도 안 댔고, 10억 이상 뭐 고소득자한테 뭐 한 3% 올리는 거 외에는 한 게 없고, 그래서 민주당은 4년 전보다 훨씬 보수화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원래 얘기했던 걸 더 세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그걸로만 머무르면 안 되니까 뭐 기본자산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금이 없는 뭐 개혁이라든가, 나중에 이제 뭐 그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대안을 좀 내려고 하고 있죠. 토지 공개념 이런.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. 순차별로 해야 되겠죠.